반갑습니다. 유플입니다. 여행을 간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을 기록하잖아요. 뭐 시를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사진이랑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카메라가 필요 없는 이유와 핸드폰 프로 모드 또는 전문가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쪽에는 A와 B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일까요? 고르셨나요? 정답은 둘 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핸드폰 카메라의 성능이 상향평준화되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이런 멋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의 렌즈 교환 같은 경우에도 요새 나오는 카메라는 광각, 메인, 망원 카메라로 뭔가 이제 카메라 렌즈를 갈아 끼운 효과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핸드폰 카메라도 뭐 고화질 사진 찍는 거는 당연하고, 다양한 사진 어플들로 색보정이나 필터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전문가가 찍은 듯한 퀄리티를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경우에도 요즘은 4K 촬영은 다 되죠, 핸드폰. 그리고 뭐 타임랩스나 슬로우 모션, 로그 촬영되는 핸드폰도 있죠. 9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핸드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카메라부터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음에 카메라를 사는 것도 늦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전문가 모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가 모드에 들어가서 저희가 건드릴 거는 세 가지입니다. 셔터 스피드, ISO,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우선 셔터 스피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셔터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히는 스피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이 셔터 스피드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초예요. 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갈수록 뭐 2000분의 1초, 800분의 1초, 뭐 320분의 1초, 12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1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5초, 8초, 13초, 20초, 30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분수로 이렇게 나눠질수록 셔터를 이만큼밖에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건 말 그대로 이 초만큼 셔터를 열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뭐 500분의 1초면은 1초를 500분의 1로 나눈 만큼 셔터를 열어놓겠다는 얘기겠죠? 그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뭐 5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5초 동안 셔터를 열어놓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 뭐 500분의 1초, 800분의 1초 이럴 때는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진이 너무 밝아서 안 찍힌다 이럴 때 이제 셔터를 낮출 수 있겠죠?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늘려서 2초, 5초 이런 초대에는 뭐 빛이 없을 때, 뭐 예를 들어 야간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실내에서 뭐 조명이 없을 때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주의해야 할 거는 실내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사진에 이제 플리커 현상이 나와요. 동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아주 취약하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안 보일 때 딱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돌리다 보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초가 이제 늘어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찍어볼게요. 요렇게 지금 찍은 걸 보면은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2초로 해놓고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 이 2초 동안 찍는 도중에 이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초 동안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션 블러가 나와요. 이런 사진은 이제 쓸 수가 없겠죠. 야간 촬영이나 뭐 이런 어두운 실내를 찍을 때 무턱대고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좋은 사진은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ISO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ISO는 셔터 스피드를 올리지 않고 사진을 밝게 찍을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의 밝기를 올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아까는 2초로 찍었잖아요. 이번에는 13분의 1초로 두고 요 ISO를 누른 다음에 최저가 50이죠? 그럼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조금씩 올릴수록 사진이 밝아지죠? 네,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아주 좋은 기능 아니냐? 셔터 스피드 굳이 안 올려도 이걸로 ISO 올려가지고 모션 블러도 안 생기고 좋은 사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것 또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ISO를 무턱대고 높이 올려버리게 되면은 사진 자체에 이제 노이즈가 껴요. 막 8비트 픽셀 찍어놓은 것 마냥 빠바바박 찍혀있는 그런 사진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올리지 않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진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13분의 1초로 두고선 지금 ISO 50이거든요.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반대로 최대까지 3200까지 올려놓고 찍을게요. 밝은 사진은 얻을 수는 있는데 요쪽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우, 노이즈. 요런 사진은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원할 수도 있지만 요런 사진은 우선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흰색 종이를 딱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종이의 색깔은 아마 흰색이겠죠? 이 카메라가 봐도 이 종이의 색깔은 아마 흰색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주황색 빛을 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은 분명히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아닌 주황색이라고 인지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카메라는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때 필요한 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로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이 종이가 흰색이 되게끔, 혹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되게끔. 너무 전문적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보시면 위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질수록 숫자가 뭐 5000K, 5200K, 뭐 6000K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사진이 점점 더 벌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진이 빨개졌어요. 반대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4000K, 3200K, 2400K 이런 식으로 내리다 보면은 사진이 파래집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뭐 따뜻한 느낌 혹은 저녁 같은 느낌, 뭔가 포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새벽 같은 느낌, 차갑고 뭔가 냉랭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노을을 찍을 때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져 가지고 지금 바깥에 있는 상황은 이런 시뻘건색인데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져서 이렇게 보정이 돼서 맑은 하늘색이 됐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찰칵. 그럼 지금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 주황색 혹은 노란색 같은 색깔을 많이 띄는데 실제로는 이런 흰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본인이 잘 건드셔서 나는 기본적인 이런 흰 색깔이 좋다, 그럼 이 흰색으로 맞춰서 찍으시면 되고, 조금 노을이 졌을 때 아니면은 좀 전형적인 감성을 내고 싶을 때는 위로 올려서 좀 약간 붉은기가 돌도록, 노란색, 붉은색 이런 색감이 돌도록 해서 찍으시는 게 좋고, 반대로 좀 새벽 감성을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혹은 좀 차가운 느낌을 주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서, 혹은 너무 빨개서 좀 내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려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건들지 않고 자동으로 맞춰놓고 찍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동으로 놓고 찍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해도 사진을 찍는 당사자가 카메라에 좀 미숙하고 미흡하다,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 최대한 피하시고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100%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때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뭐 누르든가 말든가